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립예술고 설립을 위한 광양시의 비용 부담이 불어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의회가 일단 동의 결론을 내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어떨지 박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를 예술고로 재건축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244억 가운데 광양시의 부담으로 협의된 액수는 70억 원. 과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4일 밤 8시까지 이어진 경론 끝에 일단 지원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무상임대에다 해마다 10억 원의 운영비 지원까지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로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반발이 여전했지만 일단 큰 틀에서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지원액의 일부만 삭감돼도 학교 설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여건 등이 고려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절차상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사실상 큰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앞으로도 예상되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반목이 여전한 상태여서 조만간 실시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만만치 않은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도교육청이 역할을 하셔서 반드시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주셔야지 되고. 여기에다 전교생이 180명에 불과한 학교 규모나 최근 쉽지 않은 학생 유치 여건들도 걱정스레 거론되는 상황. 개교 이후까지 시 당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복합 리조트 지역에서 탈락한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2.16km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외국 자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외자 유치를 통한 호텔과 쇼핑몰 건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비록 경도가 복합 리조트 선정에서는 탈락했지만 경도 안에 골프장과 콘도 등 제반 관광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경제자유구역 편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정책을 압축도시로 새롭게 전환합니다. 외곽으로 팽창하는 도시개발을 중단하고 원도심에 도시기능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순천 지역 공동주택 세대수는 모두 8,290여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 보급률도 지난 2013년 102.8%에서 지난해 107.9%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덕연동과 왕조 1, 2동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주택도 2,900여 세대가 넘습니다. 도시가 외곽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구도심과 일부 신도심에까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 고령화와 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순천시는 도시 성장 한계선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한계선 내부의 기존 시가지 재생을 통해 정비사업과 미개발 용지에 대한 단계적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장 한계선 외부 지역에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업을 억제해 저밀도 개발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사업에 한시적 일몰제도 도입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책 사업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모든 도시개발 사업과 민간 도시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업 등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제한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정책이 수립이 되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도심이나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주택 보급률이 적정치에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과감하게 전환한 도시정책인 압축도시가 원도심의 활성화와 함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향토사 연구와 박물관 전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유물 구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달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생활민속품과 향토사 자료 등을 구입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가를 산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사들인 유물은 민족전시관과 하멜전시관에 전시 보관할 예정이며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유물을 구입해 현재 여수시가 보유한 유물은 1,700여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남 을 지역 선거구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광주 남구 6개 동과 합쳐져 새롭게 태어난 광주 동남을 선거구. 출마설이 나돌던 오기영 변호사가 서울 도봉을에 전략 공천되면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선거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략 공천이나 현역 컷오프 변수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더민주 이병훈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에다 새누리당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광주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공포는 이번 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경우 지난달 1차 현역 의원 10명 컷오프에 이어서 오늘부터 2차 컷오프 명단이 발표됩니다. 3선 이상의 50%, 재선 이하의 30%가 대상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을 뺀 지역 6명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드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국민의당 역시 이번 주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위 20%라고 하지만 사실상 광주 지역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누구를 몇 명이나 컷오프하느냐가 관심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당은 정치 시인에 대한 가산점이 25%로 다른 정당보다 높습니다.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누 DJ들이 광주에서 그리고 호남 곳곳에서 속출함으로써 새 인물을 바라는 지역 민심에다 텃밭을 놓고 다투는 두 정당의 물갈이 경쟁이 겹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는 18일까지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공천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도입할 예정이었던 수기 배심원 경선 방법은 배심원단 모집이 어려워 대신 여론조사 공천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목포, 여수 등 국민의당 후보는 다수지만 당원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일반인 여론조사를 통해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경선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학교 급식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료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내 313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4만 7천여 명에게 학교 급식용으로 지역 친환경 쌀 등 100여 개 농산물 재료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월 한 차례 이상 운송 상황을 점검하고 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급식 대상 학교에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농촌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면 귀농과 귀촌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에 필요한 분야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면 농촌으로 향하는 발길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융복합이 화두로 제시되면서 농업 부가가치를 모두 섞어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을 유치를 해서 체험이라든가 관광을 통해서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 여건상 6차 산업과 관련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마케팅과 제품 가공, 홍보, 정보화, 농촌 체험관광 상품 개발, 품질 관리 등 전문 분야를 담당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6차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귀농 귀촌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긴 하지만 농촌의 일자리는 한 사람당 0.66개로 0.44개의 도시보다 나아 도시 실업률을 완충시킬 여력도 충분합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이런 쪽 부분에 적절히 전문 인력으로 보충이 돼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농업 농촌 부분에서의 어떤 도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의 6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5년간의 치매 환자 실종 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3월에서 4월부터 신고가 점차 증가해 8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실종 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은 실종 발생지 5km 이내에서 찾았으며 90%는 하루 안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대부분이 치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은 경우라며 경증 치매 환자 관리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립 25년째를 맞는 광양시 백운장학회가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자 수익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한계에 봉착해 장학사업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영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국고채 매입 범위를 자산의 70%로 늘린 데 이어 기본 자산의 분산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수익 창출 방안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무분별한 상업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지적하며 여수시의 관련 규정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해안가에 난립한 조선소와 향일암 인근 난개발,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인근 건축물 등으로 해안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돼 미항 여수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협은 이에 대해 여수시가 재산권 문제와 법률적 충돌,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여수시 경관조례에 해안 경관 항목을 신설하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음 달 연향 3지구내에 문을 엽니다. 순천시는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향 3지구내에 990제곱미터 면적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지금 서울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와 내일 아침은 영하 2도, 주 후반에는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 전남과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